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박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저희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관계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생계 중단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5인 모임 금지와 9시까지 영업 제한 등의 골자를 유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했다. 방역이 지상 최대의 과제임에는 분명하나 방역 수칙은 분명 과학적인 근거와 원칙, 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은 그야말로 국민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담보로 졸속으로 결정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식당의 규모에 따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식사 모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녁 장사를 하는 가게의 경우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문을 열지 말라는 사망 선고와도 같다.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고 업종별로 세분하여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방역의 효과는 얼마든지 거둘 수 있다. 폐업과 생계중단의 위기에 내몰린 7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와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국민의 피해와 손실에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엉터리 방역 조치에 분노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시민의 고통을 헤아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가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철회했다. 밀란이 일어나도 책임을 국민에게 물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참아준 국민에게 감사하고 제대로 된 현장 중심의 방역 대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K방역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내어야 하는 수백 수천만 원의 고정비용과 생계곤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새끼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심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외면하고 상위 계층과 월급이 보장된 공무원과 직장인을 왜 국가가 지원하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도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들은 변함없는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됐지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료, 저작권료와 각종 세금 부담은 중단되지 않았다. 생활비마저 끊긴 상태다. 생계 중단의 위기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년 가까이 계속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엉터리 대책으로 폐업과 생계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준조차 모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활동이 제한되고 경제 선순환에 필요한 소비가 막혔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50% 이상 줄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자영업자 대출이 10조 원이 늘었다. 수입은 없고 오직 빚으로 연명하며 위기를 버텨내고 있다. 정부는 왜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 그들의 부양가족 등 2천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이 생계 중단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집단 이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민노총 같은 권력 집단으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인가?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얕잡아보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업을 제한하고 중단시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비용과 손실도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생생내기용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대책만을 남발해왔다. 은발의 오줌 누기식 임시 방편이다. 그 재난지원금 절반 가까이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로 쓰이고 있다. 임대료 직접 지원, 직간접세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피해 업종과 이들 업종 종사자 중심으로 선별에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방만한 전시성, 홍보성 예산을 줄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영업손실보상이 급선무다. 특례보증을 통한 무이자 경영자금 대출 확대, 이자 감면 등 대출 이자와 상환의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또한 세제 감면과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책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해당 업종에 대해 피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월 최대 1,200만 원을, 독일은 1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월 최대 2천만 원을 보전해 주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원 매뉴얼을 구축하고 금융 세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별도 기금을 마련해 재난과 재해 발생을 예비해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 마련과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설정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손해보조는 추경을 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코로나 위기로 사용되지 않는 정부 예산이 남아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 소모전 예산을 삭감하고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태양광, 그린 뉴딜 예산 등을 전용해야 한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일부 업종의 피해는 얼핏 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손실은 전년도의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만 살펴봐도 파악해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코로나 방역의 총알바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들의 삶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저 박춘희는 서울시장으로 선택받으면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과 영업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할 것이다. 생계 중단의 위험에 빠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한 손실보전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겠다. 사람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서울의 일꾼 저 박춘희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20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박춘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